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신생강대국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정치적 타협으로 위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법적 명칭은 컬럼비아구, 즉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입니다.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서 이름을 따왔지요. 워싱턴 DC, 컬럼비아구, 워싱턴 모두 통용되는 이름입니다.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연방 행정구역으로서 1871년의 의회법으로 도시구역과 기존의 컬럼비아 구역을 하나로 병합함으로써 법적 명칭이 컬럼비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17세기 초 유럽인들이 처음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 때 원주민 코노이 부족이 포토맥강 주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600년대 후반이 되자 백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주해와 농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수도로 지정되었을 때 이곳은 작은 도시와 농장지대로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1749년 백인 정착민들은 지금의 워싱턴에 인접한 포토맥 강변에 버지니아의 첫 번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건축물을 대부분 간직한 이 도시는 올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지요.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수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뉴욕, 필라델피아 등이 임시 수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1783년 의회는 영구적인 미국의 수도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으나 모든 주는 자기의 주에 수도를 두고 싶어 해서 어디에 수도를 둘 것인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1790년 초대 워싱턴 행정부의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땅에 미국의 수도를 설치하는 방안, 즉 해당 주가 자기의 땅을 떼어주어 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모든 주의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수도를 건설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해밀턴이었습니다. 워싱턴 행정부의 안착과 순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중요한 일은 모두 이 젊고 똑똑한 장관에게 맡겼기 때문이었지요. 뉴욕 출신의 연방주의자 해밀턴은 신생국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 공업, 상업이 균형 있게 발전한 상태에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해밀턴은 당시 연방정부가 국내외에 총 5,300만 달러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각 주의 채무 총액도 약 2,100만 달러가 되었기 때문에 신생정부가 공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각 주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와 교환하고 그 이자까지도 연방정부가 지불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지요. 그러나 해밀턴의 주장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해밀턴의 주장대로 전쟁 당시 대륙회의와 각 주들이 팔았던 채권을 연방정부가 액면가 그대로 다시 사들인다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었지요. 채권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그것을 샀던 사람들은 주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 돈이 필요했던 농민들은 헐값으로 할인된 채권을 부유층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가 액면가대로 채권을 사들인다면 현재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에게 유리해지는 것이었지요. 이미 손해를 본 농민들은 연방정부가 국채를 갚는 데 필요한 세금을 또 내야 하므로 결국 이 정책은 농민에게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특히 농업지대인 남부의 주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세금 부담을 안겨줄 채무인수법안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의 채무인수법안은 반대를 무릅쓰고 의회에 제출되었지요. 하지만 이 법안은 남부 세력과 농업 세력이 강한 하원에서 찬성 29표, 반대 31표를 얻어 2표 차이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라는 2표를 얻기 위해 남부의 농업 세력을 대변하는 토마스 제퍼슨 측에게 흥정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연방의 수도를 둘러싼 흥정이었습니다. 당시 해밀턴의 채무인 수법안을 반대하는 선봉에 섰던 펜실베이니아주와 버지니아주는 명예와 실리 때문에 자기 주로 수도를 끌어가려고 애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버지니아 대표가 채무인 수법안에 찬성한다면 수도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중간 포토맥 강변에 설치하는 안을 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남부에 매우 가까운 위치였지요. 거래는 성립되었고 남부의 대표들은 연방의 수도를 포토맥 강변으로 옮긴다는 조건으로 채무인 수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제 부유한 채권 소유자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채권 상환금과 이자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기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90년 7월 9일 마침내 의회는 새로운 수도를 포토맥 강변에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7월 16일 워싱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후 결정하기로 했지요. 그리하여 워싱턴 대통령이 정한 대로 1791년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서 해당되는 땅을 연방정부에 기증하여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땅이 수도구역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강면이 10마일이었기 때문에 면적은 100평방마일, 즉 259평방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땅이었습니다. 현재 이 정사각형의 땅 중에서 포토맥강 남한의 땅은 1846년에 주민청원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져 버지니아주로 환원되었지요. 그래서 이 땅은 현재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와 알렉산드리아시에 속합니다. 연방정부를 임시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 옮긴 것은 180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살고 있던 인구는 8,0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설된 새 수도는 1814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영국군에게 점령당했으며 의사당과 백악관을 포함한 많은 정부 청사가 불타버렸습니다. 소실되었던 정부 청사와 백악관 등은 1819년이 되어서야 모두 복구되었지요. 불탄 백악관 건물을 복구한 후 외벽을 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화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때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아울러 부르는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워싱턴 DC의 시민들은 1820년부터 자신들의 시장을 선거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원 의원과 대통령 선거권은 시민에게 주어지지 않았지요. 이후 워싱턴 시민들의 참정권 요구가 의회에 반영되어 1964년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워싱턴 시민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시정부 의원의 선거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100년 만에 자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위치가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